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사기꾼 권모씨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에 널리 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장에 168억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168억이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있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꿈이 뭐냐면 한 소박하게 20억 정도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제 통장에 있다면 이걸로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노후를 좀 편하게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굴리고 싶은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 168억이 있다라는 거, 세계적인 부자나 우리나라의 부자를 비교해보면 웬만한 부자들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금액만 하더라도요 10억대가 안 돼요. 그렇게 봤을 때 168억이면 굉장히 부자인데, 이 부자가 만약에 30대 초반 또는 20대 후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집이 부자거나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자수성가를 성공한다?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파이코인 사기꾼 우리 권모씨 잘 지내고 있나, 요걸 보면서 도대체 이 168억은 무엇이길래 라는 요런 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68억 8729만 8980원, 이게 만약에 있다면 엄청나게 대박일 텐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통장은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페이는 연결 계좌를 등록했을 때 최대 2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 계좌가 미등록됐을 땐 최대 5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피해자는 당시에 이 짤을 처음부터 보내줬던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재력이 있다 라고 하면서 보내줬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정말 친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좀 친해지고 나서 한창 돈을 투자하고 나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전에 과연 권도훈 씨는 어떠한 근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을까? 요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피고인 상소가 되지 않았었는데 상소가 됐다라고 뜨죠. 자, 그렇다면은 기존의 1심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판결이 났다라는 뜻인데 이 판결은 도대체 어떻게 났을까요? 당시에 권도훈이 반성문을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항소장까지 제출했던 이런 내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사건 내용이 있고 그 다음 병합 분리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보면은 병합을 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들에는 단순히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피해를 봤던 이 사건만 있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지만 이번 사건은 그게 아니었고 이 권도훈 씨가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느꼈고, 이번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건 공론화가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이 영상은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7월 12일에 대구 구치소로 판결 정본이 발송됐다라는 걸 봤고, 그리고 항소장이 제출이 돼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소장 접수 통지서가 발송됐다라는 얘기를 볼 때 이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권도훈 씨가 구속이 됐다라는 이런 얘기는 팩트가 되겠죠. 그 이후에 어떠한 기간 그리고 징역 몇 년을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고 추후에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문 역시도 조만간 몇 년 몇 개월이 나왔는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뤄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몇 편으로 제작될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파이코인, 특히 파이오니어 분들은 꼭 아셔야 될 이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건 선고일 11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항소 이후에 뭔가 공판이 있었고 선고가 있었고 또 공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 지금 선고기일이 잡혀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서류는 제출을 한 게 10월 16일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권도훈 씨는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반성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내용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권도훈 씨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다. 권도훈 씨로부터 제보 드릴 것이 있어서 연락을 부탁드린다 라고 해서 뭔가 느낌이 쎄했지만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먼저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권도훈 사기당한 피해자 메일 보내주신 분이 맞냐고 했더니 네, 맞다 해서 최근에 권도훈 재판 10월 23일에 2심 공판에 다녀왔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대화를 좀 나눴는데 에이스님,
지금 저희 사건은 파이코인이랑은 다르게 엄청 크게 터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한테 제보를 하셨을까요? 저희는 파이 사건과 다르게 비트코인이나 업비트 투자 형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권도는 사기, 협박, 금융통신법 위반, 1인 2역 사기 등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연을 좀 더 읽어봤습니다. 엄청나게 긴 장문의 글이 저한테 하나 도착을 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누구입니다. 추후에 다른 분들이 권도훈한테 사기를 안 당하셨으면 하여 제보를 드립니다. 이번에 대구 지방법원을 갔다가 재판 기록지를 뽑았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사기를 친 인원은 대략 20명 가까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도 당한 사람이 6명이나 있습니다. 권도훈은 전국에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인 걸 알게 됐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 서울, 대구, 부산 등 사기를 치고 다니고 징역 나와서도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기를 쳐왔고 23년도에는 저랑 어머니까지 사기를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사건이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권도훈은 20살 동성로에서 클럽에서 알게 되었고 저희한테는 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이자 803 드롭탄 진 갤러리점 사장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20살 때는 저희에게 자기 친구가 전문 투자사 김강한이다. 코인으로 자기의 것도 많이 불려줬다고 하면서 자기 외제차, 스포츠카 등 직접 보여주었지만 저희는 자금이 없어서 투자를 하지 않았었다. 2년 뒤에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그리고 제가 신체적으로 힘들 때라 많이 챙겨주고 의지를 해주었다. 그러다가 저희한테 예전처럼 전문 투자사 김강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후 대책이나 미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믿고 하라고 했고 소액이라 2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이 적어서 가져갈 돈이 적다며 투자를 강요했고 저희는 돈이 없다고 하였는데 대학교까지 찾아와서 제 폰을 확인하더니 햇살론 대출을 해가지고 자기 계좌에 이체를 시켜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저한테 코인 투자사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수익이 나왔는데 금액이 적어서 더 넣어야 된다고 아버지가 803 드롭탑 진 갤러리점을 크게 사업을 하게 된 것을 확인했고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1,500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들어갈 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3년만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상의가 없이 갑작스럽게 어머니한테도 투자 돈을 받아갔다 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난 후에 권도훈이랑 싸웠고 저한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머니한테 방문을 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연락을 준다 하여 사건이 단락이 되었고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어머니랑 저랑 한부모 한가정이라 경제생활 때문에 어머니랑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을 알고 저한테 김강한 미국으로 투자한 거 확인 겸 놀러오라고 초대했다면서 가자며 비행기 티켓 알아서 해준다고 하였으나 자기가 한국 돈이 없고 달러를 바꿨다면서 미국 도착하면 돈을 주겠다 하면서 돈을 가져갔다. 다음날에는 비행기 환율이 올라서 돈을 가져간 후에 저는 의심이 이제서야 바보같이 들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저는 권도훈한테 투자한 거 돈을 돌려달라 했지만 저랑 엄마 말고도 들어간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해서 빼면 손해를 봐서 너가 그 손해를 메꿀 수 있다면 준다 하였고 아니면은 돈 받을 거면 김강한이 한국을 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값 네가 다 줄 수 있고 걔는 무조건 퍼스트덕 왕복이라고 하면서 돈 주면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아니면 못 준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받으려면 권도훈은 비행기값 받으라고 일정까지 말하면서 어머니한테 설명한다고 폰을 가져가더니 어머니 휴대폰에서 상습적으로 대출을 해서 5천만원 넘게 대출하였다. 어느 날은 카드 몰래 들고 가 렌트카 클럽에 어머니한테 허락 없이 돈을 사용하였고 카드 대출까지 하여 클럽에 놀러다니고 엄마한테 돈을 갚는다 말하고 엄마한테 계좌 받아가면서 몰래 은행 어플 들어가서 돈을 갈취해 가거나 엄마를 이렇게 엄마가 잠시 가게를 비우고 화장실이나 위에 집에 잠시 올라갔다 올 때 어머니 폰을 몰래 사용해서 대출이나 돈을 빼갔다고 합니다. 그 돈이 빠져나갈 때까지 저희는 한참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어떻게 알았는지 권도훈이 어머니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결제 안내 알림을 없애고 메시지도 알림 안 오게 막아놔서 몰랐다가 어머니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가 한도 초과가 난 후에 알았다고 합니다. 권도훈한테 전화를 하니 죄송하다 하면서 빌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빠른 시일 안으로 갚겠다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아버지 회사에 격리가 처리하러 갔다 하면서 기다려라 했습니다. 갚지도 않았고 약속을 다시 잡았는데 은행 지점장 권한으로 해주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맡기고 은행 이자랑 같이 준다면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권도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니
자기 자식 아니라면서 돈 못 받으면 고소해라. 10년 20년 들어가도 자기 알바 아니라면서 끊었다고 합니다. 권도는 왜 저한테 전화하면서 왜 전화했냐면 화를 냈고, 김강한이 연락이 와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집안 망가뜨린다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해갔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서류를 내고 왔더니 김강한이 연락이 와서 외환은행 계좌를 만들면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한국돈 소액으로 30만원 80만원 테스트한다 하였고, 실패하면 돈이 들어갈 거다 하였으나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모건은행 지점장을 사칭하면서 영어로 쓴 문자를 보냈고 그 이후로 잠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여자친구랑 바닷가 명품 선물해주고 스토리를 보게 되어 권도훈 만나는 여자 친구 DM으로 상황 설명을 하였고 연락을 하였고, 전 여자친구분이 권도훈 잘 때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김강한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권도훈이 1인 2역 사기를 친 게 된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도 알게 된 후에 한순간에 2억 7천이라는 큰 돈을 잃고 권도훈은 트라우마로 인해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일 저녁마다 울기만 하면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권도훈이 몰래 대출했던 이자금을 갚으며 원금을 갚아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도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줄을 놓은 폐인 상태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서에선 조사를 받지 않고 잠수를 타서 수배 상태였는데 권도훈이 잡혔다고 강북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의아했던 게 권도훈 아버지가 권도훈을 집을 나갔고 권도훈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고소하라 했던 사람이 권도훈이 형사님들한테 잡힌 곳은 권도훈 아버지 가게에서 잡혔다고 들었습니다. 권도훈 1심 공판 기록지에는 자기가 유리한 투자 사기로만 밀고 가고 있고, 진술서에는 다 거짓 진술이라 사기, 협박, 1인 2역 사기, 절도, 금융통신법 위반을 했던 진실을 바로잡고 싶다 라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던 이 사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건의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하나씩 후속 영상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범죄수법 피해금액 9월 19일, 9월 11일에 빌린 돈 2,500만원 보내준다 했는데 자기 회사 직원 돈을 다른 김보민한테 송금을 했다면서 은행의 지점장 권한으로 돈을 2,500만원 담보를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있다면서 부산은행 지점장 권한으로 해준다면서 부산은행 사칭하면서 아니면 돈 받을 방법 없고 소송해야 된다고 하면서 엄마 폰 가져가서 폰으로 휴대폰 만지면서 대출하여 자기 계좌로 돈을 가져왔다. 2,500만원. 권도훈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아빠 보증을 걸고 해준다고 하면서 정부하고 가르쳐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한테 말해서 권도훈 회사 일 못 봤다고, 김강한이 회사 손해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니 집안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면서, 자 10월 10일에 30만원 총 한 번에 송금해갖고 이자돈 냄, 그리고 30만원 더 훔쳐감, 1880만원 플러스 30만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20만원, 그리고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갔던 이런 이력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나는 이런 규모가 아니라요. 저기 궁금한 이야기 와이 이런 데에 나와야 되는데, 뭐 그 사건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씩 영상으로 밝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총 피해를 본 금액, 이건 세부 내역이 따로 있는데요. 그 금액만 무려 2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명한테 피해를 본 금액이, 한 명이 피해를 본 금액이 2억 7천인데, 이 지금 제보를 해주신 이분은 둘이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습니다. 한부모입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런 간절함을 이용해가지고 2억 7천이라는 큰 거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사건이 지금 파이코인의 사건과 병합이 돼서 마치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고 결론이 나고 판결이 날진 모르겠으나 이 사건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정을 풍비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20명이라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이런 이력을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권도훈씨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정말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정말로 나중에 깜빵에서 나와도 또 똑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들어보니 이분은, 이 권도훈씨는 깜빵을 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또 깜빵을 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파이코인 사기로만 지금 깜빵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권도훈 씨한테 피해를 볼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후속으로 계속해서 이 권모 씨에 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고, 그 영상들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 피해자는 어떤 식으로 피해를 받는지 하나하나씩 밝혀드릴 예정이고, 혹시나 이 권도훈 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제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오는 메일 주소로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